양조장이라고 한다면 이쪽 안에는 원료 처리하는 작업실과 발효를 시키는 공간과 또 쌀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고두밥을 쪄야죠. 찜기는 뭐 집에서 하게 될 때는 4kg 정도까지를 할 수가 있죠. 2단으로 넘으면 8kg까지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떡집으로 넘으면 한 판이 이제 8kg 정도, 8kg에서 10kg를 하는 건데 4단을 쌓으면은 10kg에서 40kg를 할 수 있는 거고, 옆에 증기로 해서 2단을 한 번 더 짜주면 80kg를 할 수 있는 거고, 한 달 하면 또 120kg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떡집 같은 경우는 동시에 증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떡집의 찜판들은 들어서 이동하기 좋고 한 판 한 판 소량으로 찔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조는 한꺼번에 고두밥을 효율적으로 많이 찔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고두밥을 찌는 거기 전에 이제 사전 작업 처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쌀을 씻어야 되고요. 쌀을 씻는 작업도 뭐 많으면 30분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쌀을 씻고 그 다음에 쌀을 불려야 되는 거죠. 양조장에서도 2시간은 불리거든요. 좀 더 꼼꼼하신 분들은 하룻밤 불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날 작업을 해서 쌀을 씻어 놓고 불려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와서 작업을 하셔서 불리는 기간 동안에 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찜기를 50kg까지 찔 수 있는 찜기를, 증기찜기를 지금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직접 쌀을 씻을 수 있고요, 불릴 수 있고, 손으로 저어주는 일을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기포가 올라와서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물 빼기를 하고 중간에 채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거죠. 이걸로 열고 닫고 해서 물 빼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 증기를 발생하는 것들이 옆에 평화전기 증기 발생기가 있습니다. 전기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증기를 압력에 의해서 보내 가지고 증기로 찌는 거죠. 여기에서 쌀을 씻고 불리고 찌고 식히는 작업까지 가능하도록 했는데, 에어 컴프레셔에서 공기가 와서 식히는 거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기압이 세지 않기 때문에 쌀알 자체를 흐트려서 고루 펼치거나 공기 바람을 넣어서 빨리 식히는 건데, 이 통 안에서 좀 뜨거운 상태에서 식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 안에서 그대로 식어버리면 굳어지기 때문에 그건 퍼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전체예요. 그래서 퍼내는 작업과 식히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식히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간이 되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큰 대야에다가 넣어서 이제 식히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히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기 선풍기가 하나 달려 있어요. 증기는 이쪽 관으로 해서 빠져나가서 증기 배출구가 있어서 가능하면 이 발효실 안에 증기가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죠. 증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피고 위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환풍기가 있고요. 그래서 환풍기도 바깥으로 공기를 빼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두밥을 찌면 이 안에 증기를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창이 또 있기 때문에 방충망을 내리고 바람 이쪽으로 빼내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은 이제 여기에 큰 진동 채반 여과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설치를 해 놨고요. 또 양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물 공급이죠. 물 공급을 어떻게 하고, 또 그 물을, 수돗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정수기를 달아놨습니다. 간략한 정수기가 달려있고, 정수기를 통해서 물이 나오면 이 호수를 통해서 끌어서, 이게 이제 물을 얼마만큼 호수 관들을 이쪽에다 물을 집어넣고 씻기도 하고, 또 이쪽까지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긴 호수, 그리고 한번 끌어내면은 멈춰서 한번 멈춰졌습니다. 마디가 있어서 멈춰지거든요. 물 작업을 하는 거죠. 여기 그 발효 공간 안에다가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벽면에다가 이렇게 긴 호수
관들이 있는 게 효과적으로 작업하는 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효통을 뭘로 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어떤 수를 빚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작게는 항아리를 쓸 것인가, 스테인리스 통을 쓸 것인가. 항아리는 이제 크기가 문제가 되겠죠. 작은 것은 20리터에서부터 시작할 텐데요. 30리터, 60리터 술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리터 되더라도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막걸리 양조장들 가면은 뭐, 1000리터, 1500리터, 이런 발효통들이 큰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항아리로 도달할 수 있는 크기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계량옹기라는 형태로 해서 양조장에서 만들었던 큰 술독, 뚜껑은 없이 술독 큰 것은 450리터. 항아리들을 볼 수 있는데 한 두 섬 정도 돼요. 한 섬이 200리터니까 두 섬 정도 되는 것까지는 커졌죠. 그게 청소기가 어렵고 소독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전통의 문화 코드를 갖추고 항아리 발효의 고유한 맛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력적이고 존경할 만한 일이고 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가치는 충분히 인정하는 바고요. 그런데 속도감 있게 또 좀 더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인리스로 양조장들이 많이 넘어와 있죠. 근데 스테인리스는 작은 것들은 이제 30리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50리터, 100리터, 뭐 식강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4보다 더 질이 좋은 의료기관에서 쓰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통 기능만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이중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액체나 오일 같은 거나 온도 조절이 될 수 있는 액체를 넣어서 이중 자켓 아니면 삼중 자켓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걸로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온수가 들어오거나 냉수가 들어가는 관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보통은 양조장에서 스테인리스 통을 1톤짜리를 쓴다고 한다면은 발효시킬 때 전체 공간은 온도, 냉풍기나 이런 걸로 이제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좀 하고 개별 발효통에서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나선형의 냉곽사관을 발효통 속으로 넣는 식이 되죠. 이쪽 안에 공간 전체를 뭐 20도 정도를 유지시킨다는 것들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넓은 양조장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이제 외벽을 두껍게 해가지고 이쪽 온도를 기본 온도가 낮아지지 않게 만들어야지. 이것은 작은 양조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채택하는 것은 지금 세원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만든 중마고온 발효통입니다. 이 뚜껑이 달려있는데 원래는 이게 냉면 육수 식당에서 쓰는 슬러시기를 이게 온도 관리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온도가 마이너스 5도에서 40도까지 컨트롤이 된 겁니다. 더 낮은 온도의 액체들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에 적합한 담기는 액체의 양도 한 80리터 정도는 됐을 때의 효과적인 발효기 내지는 온도 관리하는 통입니다. 국세청에서 그 용기 검정을 할 때는 이 통 윗면에서 3cm 밑에까지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게 지금 95리터 정도 발효할 수 있다라고 인증이 됩니다. 이 발효통의 장점은 이 냉매를 순환시키는 냉각 기능과 이 온도를 높일 때는 가열하는 기능에 동시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컨트롤하는 센서는 여기에 이제 코드가 있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